반갑습니다. 제 제목이 정치와 기본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차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 시기에서 노동정치와 기본정치 보고를 비교하는 새로운 기본성장 분석 문제가 현 정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거기에다가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고 발표했습니다. 앞쪽 제 논의가 새로운 기본성장 분석과 관련해서 논의를 묶고 있고 시가 있는 글로 일각가지인데 조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에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현실적에서 기본정치 위기와 노동정치의 실존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떨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아파저가 되었던 기본신당이 2% 선거에서 2% 이상 못하고 일단 법적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자기들 이제 해왔고 목표 전체를 다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3석이라는 많은 표를 얻은 통진당이 지금 현재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본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총체적으로 변경했다든지 기본정치가 고사를 고사 직전이다 하는 이런 말도 나오면서 그 용어를 통진당만 넣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까지 동력적으로 내가 기본정치 그때 치워라 하는 이런 차가운 문초를 보게 되고, 이런 모든가 대중 속에서 엄청난 그런 회의가 기본정치에 대한 의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전 출발부터 유실 중심의 구창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노동자정당이라든지 노동자정당의 성격을 크게 약하게 속에 출발했죠.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통진당의 출발 자체가 우리가 기본정치가 기본적으로 보수정치와 자유정치와 구분되는 자기 독자성을 지닌 정치여야 하는데, 그 정당 자체가 자유정치하고 같이 하는 데서 그런 의미로 보수 자유정치가 구분되는 의미로 기본정치는 이미 위기가 그때부터 인계되는 거죠. 인계됐는데 또하나 그 총선 과정에서 20대 이상을 갖고 원대 진출,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이 늘 목표로 약속인데 목표로 하다 보니까 통진당이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탈노동자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제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다 초시돼 버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노동자 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청년에서도 노동자 후보들이 모두 다 낙선돼 버리는 형태로 가면서 그야말로 제도정치 영역에서는 노동정치가 거의 완벽하게 소실되는 수준된 소개가 났습니다. 이런 노동정치 실정을 보고 최근에 임명교수가 교수님 사람 보니까 노동운동은 정당정치로부터 전면 출소를 하는 필요가 있다. 이상 정당정치 얘기하지 말고 다 철하라, 철저해서 다 하라고 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대중운동 조직을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적 노총도 현재 지금 주기내고 여러 가지 노동자 피해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개혁하기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선거방식을 통해가지고 통진당 노선을 그대로 추용하는 바람에 노동정치가 실종되는 대로 민주노총의 책임도 상당히 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제 같은 이렇게, 사람은, 민주당이나 하면은, 저는 그걸 뭐, 앞에서 이야기한 같이, 이건 제대로 된 지도자도 아니다, 이렇게 삐져내리고, 쓴다면은, 자유주의, 자유 진보 혈액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통합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을 일치되고 있고, 지금 또한 제도 정치권 의미에서 통진당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진보정당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세 속에서 아무리 통진당이 제 개인을 믿지만, 그렇더라도 통진당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동자정당 성격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또 통진당을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통진당 내부에서 활동하는 내부의 당원들의 노력,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히 통진당이 노동정치 중심의 기본정치를 실현하는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으로 과연 계속될 수 있는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지나갔지 그 이유는 우선 자유세의 한 부분이 그쪽에 참여했고, 그 다음 정당의 목표 자체가 약간의 기표한 정치판 정권교체 연중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통일당은 노동자 성격을 진, 노동자 정당 성격을 진 진보정당으로 개입하기에는 태생적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당은 대체로 민족주의 좌파 노선과 불안정하게 얽혀 있는 자유주의 좌파 노선이 간직되고 있는 정당이고, 노동자 정당의 성격은 이런 정당의 성격에 부차적 성격으로, 부차적이나 종속되어 있는 상태로 엉절려 있는 상태로 되어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민주주의 좌파인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은 국민당 당정파가 대변하는 민족주의 좌파로서는 제대로 된 민족주의 좌파 노선이 아니고 좀 대단히 왜곡되고 비용적인 그런 짝퉁 좌파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를 좌파 하더라도 제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고 제대로 된 얘를 좌파로 하자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이런 특별민족 자체는 놔두고 반대 민족주의로 반대 민족 개발로서 철저히 같이 그 입장에 있었다면 오늘날 자본주의가 정부주의 체제나 그리고 세계자본주의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신자유적 정부주의 체제인데, 신자유적 정부주의 어떻게 해서 일종의 자유주의적 정부주의 체제인데 어떻게 반대민족 개방을 필요한 사람이 자유주의 목표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부터 자기 자신의 기본적 그런 정신적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통진당 사태가 어떻게 변수하느냐 관련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진당이 막 진평을 싸우다가 완전히 당정파 중심으로 착하는 생각할 수 있고, 이거로 당정파가 어쩔 수 없이 일선으로 밀려서 자기들 공개에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고, 혹시 불렀습니다면은 그야말로 좀 억울하고 죽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이보적인 누가 쓰고 이거 판단하시고 해가지고 물러서 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말에 있는, 민주노동당 비주파하고 국참계 기보신당들이 연합하는 새로운 기도체제가 그러시겠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저까지도 하는 것이고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생각하는데, 1번 시나리오와 3번 시나리오로 이렇게 거기가 정리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권 연대를 내놓고 야권 연대를 통해서 나중에 뭐 정권 교체가 되면 연합정부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꿈가지만 야당에서 아마 못하고는 같이 한다 하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부분적으로 다른 법 플러스로 다른 비단 등파라든지 부천계 신당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새로운 지도 체제를 들었으면 대적 신망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통일당 내부의 다수파의 각급파가 그 내부에서 계속 지도부를 흔들리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대단히 불안정한 체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기당 좀 되더라도 두 체계로 되더라면 또 뭐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 유신계의 국창당의 파행들이 정대된 상태로 가는데, 그러면 국민당이 요구하는 자유를 정당, 우려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 당정파와 연계되어 있는 노동운동 세력은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도 가장 큰 분파 세력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 통진당 당정파와 연계되어 있는 노동운동 세력은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상천간 부정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대체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우면서 특정하는 노동자들을 끝까지 비판한다기보다는 노동운동 갈등이 생기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분간이 있어서 탈출을 조절한다든지 조절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하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합리적인 노선을 노동운동 노선을 긋는다 하고 평가를 받고 일반 시민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정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저는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상당히 타협주기를 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정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통일당 따뜻하게 된 노동운동 세력은 좀 불편한 노동가입이 있어야 된다. 식으로 해서 괜찮은 그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당 내부에서 통일당 내부의 노동운동 세력에서 이게 통일당 내부에서 반응을 높인다 할지라도 이들이 대변하는 노동운동 노선은 기본적인 추구해야 권력과 자본에 대한 그런 독자적 노동자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노동운동으로 맛보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진당을 새롭게 해외에서 새로운 민주지도정당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기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지도정당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새로운 지도정당이 어떤 정당이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지도정당은 노동자 공동을 실적으로 삼는 대중적 지도정당이라고 개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기반한 개주도 세력들의 연합정당이라 하는데, 이거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대중적 진보정당을 한다면서 더 이상 전정당 형태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라든지 집권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하는 사회운동적 정치운동만으로 기본정치운동을 한정시키거나, 또는 그보다 여기서 또 급사적으로 할 수 있는 평일 공산주의적 정치운동을
내세원하고는 노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정당은 자유민주 세력과 선거권던 동시에 대중적 지도정당 노선에 찬성하는 제진보 정치 세력들이 기존의 자신들의 차이를 넘어 새로운 지도정당 건설에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건설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최적 관점으로 이와 관련해서 진보정당의 확대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 진보세력들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기반하는 정당이라 한다는 것은 민주노 총수를 하여서 이루어졌던 이제까지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제 실패했다. 완전 실패했다. 그 실패에 새로운 형태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주노 총수에 위에서 이렇게 추진해가는 정치 세력화를 보다는 노동자들이 1%의 스스로 1%의 투쟁에 기초해서 1%의 정치 세력화가 주체가 된 형태로 돼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현재 투쟁에 나서고 있고 또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초로 과연 분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진보정당을 참여하는가. 이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선택을 결정짓는 하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 반대 전면운동을 했던 제가 알기로 5, 60명의 활동가들이라든지 또는 민주대에 개최를 했던 인구 총 800명 정도 배우는데 4,000명이 되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나서주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로 정당정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 실현을 당의 최종 목표로 와야 되는 최종 목표로 현실적으로는 신자유의 반대를 자본주의 극복과 결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지향적 정당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당 정당이랑 싸울 때 우리 운동의 항상 제기되는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냐 좀 엠프가 이거냐 저거냐 가지고 신자유주의 반대냐 자본주의 지키냐. 신자유주의 반대가 하면 학교에서 야 신자유주의 반대는 뭐냐 자본주의 지키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이런 또는 자본주의 집회 또 근데는 자본주의를 넣을 수 있는 아무런 정당 없는 신자유주의 반대 이야기만 하는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개별 문제 해결을 지향하되 개별 문제와 민족 문제 중천절절 문제에서 반대민족 개방과 자주적 통일을 추구하는 애들의 정당한 문제의식을 적극 표현하는 정당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와 세태 문제의 중천절정, 개별 문제와 여성 문제의 중천절정을 인정해서 세계민족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를 적극 표현하는 정당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보신당 내부에서 나오는 녹색 사회당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녹색 사회 입장만을 특화하는 정당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녹색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간에 운동사에 연대를 하더라도 그런 무리한 뭉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나 궁극적으로 자기가 좀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중요한 가치를 자꾸 숨겨서 놓으면 머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이 적합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노동정치 보고를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일어난 노동자의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가 적극적으로 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민주노동 운동의 협회를 위해서라도 또한 적극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치에 뿌리내려서 내리한 작업들 민주주의 운동이라든지 북동적 운동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기본정당은 사회운동적 정당, 비제도적 분야의 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키우는데
내부 정치와 지역 정치 등에서 촉촉한 영향을 기반해서 제도 정치, 의회 정치로의 진출도 적극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운동을 진행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도 정당이냐 비제도 정당이냐 의회 정당이냐 운동이냐 이것도 다 영향적으로 재결 돼서 넘어서서 제도 정치와 비제도 정치와 그리고 의회 정치와 운동 정치를 유기적으로 맞춰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그냥 듣고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주거정당 그런데 새로운 주거정당 논의를 필요하면서 이 타원은 대선 문제에 관한 충분한 책임이 있을 것인지 또는 타원 대선의 폭조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 판단을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주거정당 정책을 가능하면 대선의 편에 거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선의 독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자 만들자 이기보다는 현재 동일한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본정치의 위기 속에서 동요하는 많은 기본 세력의 활동만이 대중들에게 새로운 기본정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본정당이 가능하면 앞당겨질 수 있으면 가능하면 대선 진행에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대선 독자 후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후보가 과연 유리한 투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대단히 개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독자 후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자 후보를 위한 누구 당으로 대선 운명이 그야말로 동결기가 되는데 이 동결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도 있게 논의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당이 구출되고 이 정당이 기반을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불기차게 전개해 나간다면 자기 지방선거에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상당한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동정치가 식성되고 통진당에게 기본정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민명백개인 정세 속에서 실종된 노동정치 복원에 기여하고 통진당을 대체할 새로운 기본정당을 건설하는 일은 기본정치 활성화를 통해서 진행상을 비롯하고자 하는 모든 기본세력들의 분명한 실내적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세력들이 변화의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좀 마음을 문을 열고 서로 합심해서 새로운 기본정당을 건설하고 이에 기반해서 자신을 대외적으로 유리한 하나의 정책으로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본정당 건설을 위한 참여 세력들의 원탁회의지 연세회의론이 강한 빨리 설득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기본정당 건설을 위한 워크샵이라든지 공개 토론회 등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